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가고서고 막히는 출퇴근길을 직접 운전하면서 실주행감을 리뷰하는 퇴근길 시승기입니다. 저는 BMW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된 신차 iX3 차량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올해 봄쯤에 국내에 공개가 되었고요. 판매는 7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양 같은 경우는 50X 드라이브 단일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40이라고 배터리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게 들어가는 대신 조금 저렴한 그 모델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추후에 국내에 들어온다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100%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 가격이 7,990만 원입니다. 반올림하면은 8천만 원이 되죠. 그리고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M 스포츠 트림이기 때문에 8,600만 원대가 됩니다. 근데 전기차는 보다 보조금이 있다. 이게 시작 가격이 7,990이니까 8,500, 그러니까 8,500만 원 언더라서 보조금 50% 지급 구간 내에 속합니다.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국고보전금과 지자체 보조금, 기타 등등 합산하면은 한 350만 원 정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구매 가격은 그래도 7천만 원 중반대 정도가 됩니다. 이 차량을 며칠간 타고 다니면서 일단 느꼈었던 장점을 얘기해 볼게요. 보통 이제 하이브리드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회생제동 모드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게 요즘은 오토 모드가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오토 모드 같은 경우는 내비 기반으로 아니면은 여기가 자동차 전용 도로인지 막히는 구간인지 아니면은 골목길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회생제동 개입도를 살짝 조절하는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iX3는 회생제동이 적응식, 낮음, 중간, 높은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적게 많게 오토 모드 있는데 iX3에 들어가는 회생제동 적응식은 진짜 그냥 이거 우리가 그 주행보조 기능 사용할 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반응을 해줍니다. 지금은 약간 오르막길 주행하고 있고요. 요랬을 때는 회생제동이 거의 안 들어와요. 그러다가 여기는 살짝 내리막길이거든요. 여기서 페달 발 떼면 아까 오르막길에서는 회생제동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내리막길에서는 회생제동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그리고 전방에 지금 신호 걸려갖고 멈춰야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안 해주네. 이게 좀 주행 조건에 있어서 발동 조건이 좀 다르기는 한데 아무튼 가다서다 하는 그런 길 있잖아요. 그런 길을 갔을 때 얘가 회생제동 개입도를 강력하게로 바꿔서 알아서 정차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뭐지 이거? 파일럿 어시스트 켜놨나? 이랬어요. 근데 안 켜놨는데 그냥 얘가 알아서 지능적으로 회생제동을 강력하게 세팅을 바꿔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정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편안했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가다서다 하는 구간이고 회생제동 다시 적응식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서 페달을 쭉 가속 페달을 밟으면 가속 페달을 쭉 밟고 여기서 발 떼면 이거 봐요. 알아서 회생제동이 자연스럽게 개입이 됩니다. 진짜 이거 에이다스 켜놓은 것 같아요. 스마트 크루즈. 여긴 또 멈춰야 되거든요. 앞차가 브레이크 밟아서. 알아서 이렇게 바꿔주죠. 진짜 이거는 다른 전기차에 들어가는 회생제동 오토모드랑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그냥 뭔가 약간 인공지능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행하면서 실제로 느꼈을 때 가장 편안한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iX3는 대시보드 안쪽을 보게 되면은 파노라믹 비전이라고 해가지고 이 퍼스널 대시보드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좌측에는 기본적인 속도라든지 배터리 아니면은 주행 가는 거리 아니면은 내가 ADAS를 사용하는지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중앙부와 여기 제일 우측부에는 운전자의 입맛에 따라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에코 모드로 바꿔놨더니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거든요. 지금 배터리 72% 차 있고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519km, 최소 미니멈은 242km, 최대는 577km가 나옵니다. 전비도 나와요. 전비는 5.4km가 나오네요. 그래서 퍼스널 대시보드에서 저는 뭘 했냐면은 모터 RPM 그리고 조향 각도, 엑셀레이터 밟는 양, 그리고 엠블럼이랑 공기질, 그리고 제일 우측에는 iX3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대시보드가 주행 중에 좀 사용성이 불편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계기판도 없고 또 이게 디스플레이 방식이 아니고 HUD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저를 쏴주고 그게 빛 반사가 된 게 지금 나의 속도, 이런 거, 배터리 게이지, 이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아른거리지 않을까, 약간 좀 그거 있잖아요, 매지가인 마냥 좀 막 두 겹, 세 겹으로 막 겹쳐 보이진 않을까 좀 걱정을 많이 하긴 했는데, 실제로 주행하면서 불편한 점은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iX3에 최초로 도입된 퍼스널 대시보드는 의외로 사용성이 좋고 불편하지가 않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불편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안쪽에 HUD가 있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근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 안쪽에 퍼스널 대시보드 때문에 좀 위치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HUD하고 위치가 좀 달라. 그러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을 좀 낮게 설정하면은 아무리 이 위치를 올리더라도 HUD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시트 포지션을 좀 위로 세팅을 해 놔야지 HUD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뭔가 처음에 설계했을 때 좀 앉은키가 크신 분이 만들었나? 왜냐면 제가 앉은키가 되게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했더니 뭔가 안 보여가지고 이 시트 포지션 잡는데 한참을 걸렸습니다. 시간을 꽤 많이 썼어요. 예. 그래서 요 iX3는 113kW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국내 인증은 1회 충전 시에 약 611km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 차량을 95%일 때 받았거든요.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700km 초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증받은 거는 600km 초반이지만 실제적인 주행은 발끝 컨트롤 잘한다면은 700km 중반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다. 700km 중간이면 있잖아요.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서울 왕복을 할 수가 있어요. 왕복을. 진짜로. 아니 이거는 내 차보다 더 많이 가. 난 지금 가솔린 오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짜 기술이 정말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X3에 들어간 배터리가 뭐지? LG엔솔인가? 아니면 SK온인가? 하면서 찾아봤는데 이게 원통형 배터리에 중국 이브 에너지의 4695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 중국 배터리 하면은 보통은 이제 가장 보편적인 게 CATL 배터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중국 이브 에너지? 뭔가 좀 약간 생소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뭔가의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배터리 효용성 되게 좋거든요. 한 번 충전했을 때 700km 이상 가는 전기차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그리고 주행을 함에 있어서도 전비도 이 덩치에 이 정도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 중에서는 꽤나 잘 나오는 준수한 수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차량을 타보게 되면은 다른 전기차들과 비교했을 때 만듦새는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해요. 근데 뭔가 그 중국 이브 에너지라는 어감이 좀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반감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살짝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iX3는 뭐 전자 제어 서스펜션, 뭐 에어 서스펜션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서스펜션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간 전자 제어가 들어가 있는 차량들처럼 특히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고속 주행을 했을 때 이 하체 완성도가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SUV잖아요. 도시명이긴 하지만 키가 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세단인가? 나 세단 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속 직진 안정성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방직턱 구간을 연속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에도 보통 이렇게 탄탄한 하체를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방직턱 연속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럼 되게 좀 불편할 때가 많아요. 엉덩이도 아프고 막 제국 덜컹거리고 노면 피드백을 빨리 읽어버리니까. 근데 얘는 또 희한하게 컴포트하게 주행을 하면서 방직턱 구간을 지나갈 때 되게 또 말랑말랑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제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재원상으로 전자제어가 없기는 하더라고요.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노면에서의 대응력이 정말 좋은 하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진짜 퇴근 시간이라서 굉장히 막힙니다. 근데 요즘은 또 한 8시까지는 해가 좀 있더라고요. 밝아요, 8시까지도. 이게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안 되네? 왜냐하면은 얘가 옆에 이렇게 부실거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만 라이트를 쏴줘요. 그러니까 룸램프를 지능적으로 알아서 켜준다. 왜냐면 룸미러 쪽에 카메라 모듈이 있거든요. 요게 운전자를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운전자 주의 경고 이런 것들도 요 카메라에서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멈췄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니 해줘야 돼. 이 정도면 이제. 왜 안 해줄까? 저기요? 아, 원래 이렇게 기적거리면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까지도 아니야. 이렇게 주행하다가 살짝만 이렇게 해도 불을 켜줬거든요. 왜 안 켜주니 진짜? 어이가 없다. 원래 이렇게 쌍 하면서 불 켜줬거든요. 원래 됐는데 안 된다. 너무 억울해. 저 거짓말쟁이 된 것 같잖아요. 원래는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터널 안에 오니까 앰비언트 라이트가 눈에 띄는데요. 일반적인 선형 이런 것들은 되게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안쪽에 패브릭 대시보드로 보면은 대시보드 안에서 은은하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와요. 이게 약간 패턴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 이제 나왔네. 봤어요? 이렇게 꺼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다. 아이, 또 안 되네. 아, 어이가 없네. 아무튼 여기 대시보드, 됐어. 요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은은하게, 패턴이 포함된 무드등 형식으로 나옵니다. 최근에 출시된 신차 중에서 이러한 방식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는 차량이 미니가 있었거든요. 요즘 신형 미니 같은 경우도 약간 이렇게 신기한 그런 앰비언트 라이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BMW 그룹의 차량이라서 좀 이런 신박한 기능들은 좀 쉐어를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이가 없네. 원래 이렇게 사부작 하면 이렇게 불 들어온 거 봤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다시 전방을 주시해서 운전을 하면은 이렇게 꺼지고. 그래도 거짓말쟁이가 안 돼서 다행입니다. 예. 그거 말고도 시트도 마사지 시트가 있어요. 무려 마사지 모드는 활성화, 휴식, 밸런스, 강화, 자극, 활력, 역동적 총 7개나 있어요. 7개나 있어가지고 딱 이 운전석 마사지를 누르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현대기아 브랜드에 들어가는 에르고 모션 시트하고 거의 비슷해요. 약간 에어가 빠지고 들어가고 그 정도라서 막 개운하고 시원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없는 거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살짝 좀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마사지 시트도 모드가 총 7가지나 있고 막 메모리도 있고 별의별 막 진짜 신박한 옵션이 너무 많은데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차 가격이 8천만 원짜리인데 솔직히 통풍 시트가 없다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수입차에 통풍 시트 없는 비율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수입차는 뭐 다 그러니까 뭐 이해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요즘 수입차들 어때요? 웬만해서는 다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이엔드 브랜드도 요즘은 통풍 시트 넣는 추세예요. 근데 요 BMW iX3는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이유까지는 모르겠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시트도 자세히 보면 약간 이렇게 타공 들어가 있거든요. 통풍이 당연히 들어가 있게 생겼는데 없어가지고 이것도 지금처럼 찌는 듯한 여름 날씨에는 아쉬운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통풍 시트를 한 번도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은 아니 그게 뭔데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동차 옵션에 있잖아요. 한 번 경험해 보잖아요. 뒤로 못 가요. 그러니까 다운그레이드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통풍 들어가 있는 차 한번 타다가 없는 차 타면서 한여름 지내잖아요. 진짜 엉덩이에 땀띠 나요, 땀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파일럿 어시스트가 들어가 있어서 주행보조 기능도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긴급 조향 개입도 들어가 있고, 뭐 차선 변경 경고, 주의력 어시스턴트, 차선 유지, 뭐 속도 경고, 뭐 별의별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데 아쉽게도 자동 차선 변경은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게 해외 사양 같은 경우는 알아서 자동 차선 변경까지 해주거든요. 근데 국내 법규 때문에 인증을 받지 못해서 국내에 들어오는 iX3는 그 기능이 빠져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수입차들이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이제 국내 이런 기준이 좀 엄격하고 까다롭다 보니까 인증을 못 받아가지고 그런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못 쓰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GM그룹의 뭐 슈퍼크루즈 뭐 그런 기타 등등이 있죠. 그리고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도 좀 기능이 많이 빠지기는 합니다. 인증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다면은 정말 편안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쉽죠.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iX3를 타고 다니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은 일단 이게 도로에 나오면은 차 진짜 많잖아요. 지금 막 퇴근길이라서 진짜 차가 많은데
웬만한 차에 들어가 있는 디자인과 정말 이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한 번쯤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그리고 실내 보잖아요. 더 쳐다봐요. 이 스티어링을 봐요. 막 이렇게 막 크리스탈 들어가 있고 이 9시 아닌데 6시, 12시 스포크가 컨트롤 C, 컨트롤 B 이런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핸들부터가 정말 신기함 그 자체이고, 그리고 퍼스널 대시보드 저런 것들도 다른 차에 절대 없었던 디자인과 기능이기 때문에 한눈에 봤을 때 신기함이 큰 차량인 것 같아요. 거기에 BMW 차량 특유의 쫀쫀한 핸들링 감각과 고속 안전성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행성도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사실 8천만 원이면은 뭐 싸진 않죠. 비싸죠. 근데 동급 BMW SUV가 X3가 있거든요. X3 20 X 드라이브, 거기서 이제 M 스포츠 패키지를 가장 많이 넣었는데 그 가격이 7,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하고 전기차하고의 가격 차이가 솔직히 크게 나진 않는 거죠. 왜냐면은 전기차 얘는 또 보조금이 350만 원 정도 나오니까. 그래서 실제적인 가격 차이는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즘 전기차들은 진짜 가격 경쟁, 가격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초반에 나왔을 때 전기차 진짜 비쌌잖아요. 특히 동일한 모델, 동일한 세그먼트의 내연기관과 전기차는 보통 가격 차이가 2천만 원 정도 났어요. 뭐 브랜드마다 모델마다 다르지만. 근데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거나 아이러니하게 전기차가 좀 더 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iX3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스피커가 하만카돈 사운드입니다. 근데 이 사운드가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iX3 타고 다니면서 계속 노래를 들으며 주행을 했거든요. 잠깐 들려드릴게요. 사운드 옵션도 서라운드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 이퀄라이저도 이렇게 베이스, 고음, 중음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 다르더라고요. 특히 이게 뭐 제가 음악 쪽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똑같은 음악을 틀더라도 뭔가 베이스라든지 뭐 중간 음역대 되게 뭐 화음이 되게 다채로운 음악들은 있잖아요. 갑자기 뒤에서 들어오는 소리와 이 앞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다채로운 음악이 여기서 따로 이렇게 들어줘서 약간 진짜 무슨 오케스트라 홀 공연을 보러 온 것 같은 그런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BMW가 또 이 스피커가 진짜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형 iX3를 실제로 타고 다니면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전동화 SUV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통풍 시트 타협을 할 수 있느냐, 이 정도의 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퇴근 시간이라서 정말 막히네요.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장마거든요. 막 비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1초 전에 왔다가 한 3초 후에 그쳤다가 되게 종잡을 수 없는 날씨입니다. 이럴수록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 자, 아무튼 저는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